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11월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시장의 상황은 여전히 어수선하고 우리의 마음 역시 덩달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6,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벌이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17,000달러 바로 밑에 자리하고 있어서 일단 어떻게든 이 위로 올라서 줘야 안도를 하든 안심을 하든 뭘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으로는 약세 가능성 또 반전 가능성 모두 포착되고 있어서 아직 방향성을 잡기가 참 간단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들려오는 전망들 역시 그닥 반갑지 않은 내용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도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긴 할 건데 $10,000 찍고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제시했고,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역시 2022년은 진짜 끔찍했는데 이런 상황은 상황에 따라서 2023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놨습니다. 비트코인 다음 반감기 부근에 다다를 때까지 어쩌면 우리에게는 좀 더 길게 시장의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미있는 소식도 있는데 주인공은 피델리티입니다. FTX 사태가 터지고 나서 미국 상원 의원들 일부 이 피델리티가 퇴직연금 401k에 비트코인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딴지를 걸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걸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었는데, 피델리티는 이런 사람들 보란듯이 이 소매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트레이딩 수수료가 제로, 빵원이라고 합니다. 시장은 시장의 길을 찾아서 이렇게 개척하고 있고, 다소 모자란 의회는 여전히 혁신의 길 앞에서 헤매고 있고 참 재미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블록파이는 예상했던 것처럼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청산을 위한 파산 신청이 아니라 회생을 위한 파산 신청이라는 건데, 이번에 블록파이가 이렇게 FTX 사태로 무너지면서 지난 2월에 블록파이가 SEC와 $1억 벌금 지급에 합의한 것도 새삼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SEC는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라며 블록파이를 조졌는데, SEC와 석연치 않은 커넥션 의혹이 제기된 FTX 사태로 인해서 결국 SEC의 규제를 받는 블록파이가 파산을 하며, 대체 SEC의 규제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런 다소 논리적인 비판들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뭔가 전복이 필요한가 봅니다. 여기나 저기나. FTX 사태 이후에 개인 월렛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졌고, 월렛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셔서 디센트 월렛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 파악하실 수 있고, 추가 할인이 가능한 구매 링크는 더 보기란 그리고 댓글 상단에 고정시켜 두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한 가운데 비트코인 역시 16,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간당간당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로 방향을 잡게 될지에 따라서 20,000달러를 향할 것이냐, 13,000달러대까지 후퇴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는 다소 아주 많이 예민한 구간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26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폭 없이 40% 수준에 걸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은 안도 랠리를 통해서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16,972달러에 도달하지 못했고, 이건 거래자들이 더 높은 수준에서 매수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곰 세력은 15,746달러에 자리한 결정적인 지지선까지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하락형 삼각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게 15,476달러 아래에서 마감될 경우에 곰 세력의 목표 지점은 13,330달러가 될 것이다. 이동평균은 하락하고 있어서 곰 세력이 유리하다라는 걸 보여주지만, RSI는 강세 다이버전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곰 세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가격이 반등할 경우에 17,622달러에서 오버헤드 저항까지 열려있고, 황소들은 하락세가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수준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이 과연 바닥 언저리인가, 이런 걸 짐작해주는 온체인 데이터도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 실현 손실액이 10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손절 물량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실현 손실은 지난 6월에 198억 달러였는데 이건 손절 비트코인 물량이 그렇게 많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11월에 미실현 손실 비율, 그러니까 손실 상태지만 홀딩하는 비율은 56%로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글래스노드는 비트코인 미실현 손실 비율이 최근 56%로 정점을 찍었다. 이건 사이클에서 가장 높고 과거 약세장 바닥과 비교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과거 약세장과 비슷한 수준의 손절 물량, 손실 상태 홀딩 물량이 확인된 것이어서 과연 이렇게 바닥 신호를 확인하고 반등세를 바라볼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윌리 우도 비슷한 취지의 분석을 제시했는데, 비트코인이 맥스페인, 그러니까 가장 많은 옵션 매수자가 프리미엄을 잃는 가격대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면서 지금이 매크로 관점에서 바닥에 근접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역사적으로 58에서 61%가 손실 상태일 때, 그러니까 차트에서 주황색일 때 매크로 사이클 바닥에 도달한다라고 덧붙이면서 아직 머지않아서 바닥을 확인하고 과거에 그랬듯이 반등할 수 있을 거라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이자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시니어 전략가 마이크 맥글로는 비트코인은 최저 $10,000까지 추가 하락한 뒤에 반등, 이더리움은 지금 수준에서 강한 지지세 확인, 이런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과거 닷컴 버블 당시에 인터넷 주식과 비트코인을 비교하면서 현재 가격에서 38%가 더 빠질 수 있다. 비트코인은 FTX 사태 충격과 전염으로 인해서 추가 하락한 뒤에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1,000 수준을 확실한 지지선을 삼을 것이고, 나는 지금 이더리움을 눈여겨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의 대장들이 힘을 좀 받아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한 과정이 어쩌면 간단치만은 않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11월도 그렇고 올해는 내내 정말이지 너무 힘겨운 시간들의 연속이었는데,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는 내년에도 끔찍한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올해 비트코인이 2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던 자신의 예측이 틀렸다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2022년에 암호화폐로 돈 번 사람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탈중앙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믿는데, 암호화폐 관련 사기 행위가 증가한다라면 2023년 역시 비트코인에게는 끔찍한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암호화폐로 돈 번 사람 없다, 월가에서 투자 자문으로 밥 빌어먹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우리 계좌가 시뻘건 상황,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피델리티와 관련해서는 아주 재미있고 의미진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이미 예고했던 계획대로 이번에 소매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매매 계좌 개설을 드디어 시작을 한 겁니다. 피델리티는 11월 초에 소매 투자자들을 위한 트레이딩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대기자 리스트를 개설했었는데, 이번에 대기 상태 종료를 밝히면서 피델리티 암호화폐 계좌의 자금을 예치하기 위해서 피델리티 브로커리지 계좌가 필요하다라고 사용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트레이딩 수수료 면제, 그러니까 제로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점이 꽤나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피델리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에 진심을 다하고 있는 대표적인 레거시 금융기관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직접 비트코인을 채굴하면서 채굴 물량을 홀딩하고 있고, 미국 퇴직연금 401k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곳입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찰스 슈왑 등 미국의 대형 레거시 금융 대기업들과 함께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범시킬 정도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미래에 거의 회사의 비전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정도의 비트코인 친화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미있는 것은 FTX 사태로 인해서 시장 전반에 충격이 발생하자 미국 상원 의원들을 중심으로 피델리티의 이 퇴직연금 401k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는 걸 다시 고려하라라고 사실상의 압박을 넣었던 상황입니다. 의회 압박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리테일 거래를 밀어붙였다는 점이 상당한 의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피델리티 압박을 주도한 인물은 민주당 상원 엘리자베스 워렌 할머니인데,
이 양반은 대표적인 암호화폐 반대론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양반도 참 재미있는 게 샘 뱅크먼, 이 뽀글이의 아빠 조셉 뱅크먼이 엘리자베스 워런을 위해서 이 세법 초안을 작성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FTX와 나름 단단한 커넥션이 의심되는 인물로 지금 지목된 상황인데, 이렇게 FTX 사태 여파를 우려하면서 비트코인 투자를 또 한편에서는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블록파이 파산 신청 이슈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순이 진행된 것이어서 그 자체가 시장을 강타하는 충격파가 되지는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청산을 위한 챕터 7 파산 신청이 아니라 회생을 위한 챕터 11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것이고, 채권자는 10만 명 이상, 현재 약 2억 5,700만 달러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정도입니다. 작년 3월에 블록파이가 3억 5천만 달러 투자 유치를 했을 때 당시 기업 가치가 30억 달러로 평가받았었는데 참 1년 반 만에 이게 뭔 일인가 싶습니다. 블록파이의 이번 파산 신청으로 재조명 받고 있는 것은 SEC와 올해 초에 1억 달러 벌금 합의를 한 겁니다. SEC가 벌금 부과 방식으로 산업을 조인 최종적인 결과가 기업 파산이고, 그렇게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내용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SEC는 블록파이의 대출 시스템이 규제기관에 등록하지 않아서 규정을 어겼다라고 블록파이를 조져버렸고, 이후에 블록파이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매우 자연스럽게 SEC 등록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면서 1억 달러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SEC에 등록된 규제기관이 결국 파산했고, 이렇게 또 투자자 보호에 실패를 하면서 SEC가 말하는 투자자 보호 규제라는 게 대체 뭐냐? 이런 비판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SEC 규제 기관인 이 블록파이가 FTX 미국 법인에 2억 7,500만 달러 미상환 대출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SEC 니들 대체 존재 이유가 뭐냐? 숨을 왜 쉬고 있는 거냐? 이런 내용들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시원하게 사이다 발언을 날린 건 리플의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데로티였습니다. 그는 블록파이가 SEC와 1억 달러 벌금 합의를 하고 몇 달 뒤에 블록파이와 FTX 사이에 2억 7,5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이 진행됐다. 등록된 건 아무것도 없었다. 벌금만 부과됐는데 이건 누구 돈으로 한 건가? 결국 소비자들만 죽어나갔다. 이렇게 한방 날렸습니다. 여기에 제레미 호건 변호사도 한마디 거들었는데, SEC의 투자자 보호 계획은 이렇다. 먼저 크립토 거래소들을 역외로 나가게 몰아간다. 미국 기반의 크립토 거래소들에게는 거액의 벌금을 때린다. 미국의 기업들은 해외 거래소들로부터 신용대출을 해서 벌금을 조달한다. 역의 거래소가 근데 무너진다. 그렇게 둘 다 무너진다.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나? 이렇게 밝히면서 SEC의 현행 규제 방식을 꽤 위트 있게 조롱하면서 비판했습니다. 규제기관이 정책적 규제가 아닌 정치적 규제를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지 공교롭게도 미국 SEC가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